말제 주제에 충실해서 그 영어 교육 왜 하는가? 다시 한번 왜 합니까? 왜 하나요, 영어 교육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뭐가 필요해서 할까요? 우선은 뭐 취직에 관련된 취직할, 예, 뭐, 원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네, 원하는 예. 거 기본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한국말만 하면은 안 됩니까? 첫째, 한국말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왜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사람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 차원에서라기보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 영어는 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게 영어 기본적으로 소통이나 일단 문서 이런 것 예. 저도 미국이 힘이 세니까 미국하고 뭐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다 로마말을 배우려고 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세니까 그래서 뭐 영어가 거의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뭐 이제 힘이 세다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뭔가 관계를 맺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서 먹고 사냐 이거죠 평생. 아까 말 나왔잖아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영어하고 이렇게 뭐 영어 한마디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하고 뭔가 관계 아니면 영어해서 뭔가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들만 영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하면. 현실적으로는, 현실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영어 못해서 앞으로 늙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영어를 좀 하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을 생각하면 명확하잖아요. 수학이야 단순하게 알기 쉽게 그냥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보태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만 하면 전혀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필요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나 영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 교육으로 이제 내려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약간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뭔가를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죠.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나라 교육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A 범절 가르쳐야 된다라든지 인성 교육을 뭐 좀 해야 된다라든지 최소한 뭐 이렇게 미적분은 못해도 이렇게 덧셈 뺄셈 나눗셈 뺄셈은 좀 알아야 된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좀 잘 해야 된다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더셈뺄셈이라든지 한국말 하는 거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요하죠. 그러면은 왜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영어, 그것도 외국어인 영어를 해야 될까요? 영어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데 국사는 어떻습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죠. 국어는 당연히 필수죠. 수학은 필수죠. 수학은 단지 그 수식만의 그런 의미나 어떤 계산만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체계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라면 뭐 때문에 필요할까요? 예, 오로지 그거죠. 대학 입시 때문에 필요하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뭐 내가 초등학교 영어 한다고 해서 가서 미국인하고 뭐 이렇게 상담하고 무슨 컨설팅하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방학 때 뭐 여행 가면은 해외여행 가면은 가서 영어 한마디 하는데 보탬이 될 수는 있겠죠. 글로벌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키워주고 교육시킨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전체 그에서 봤을 때 영어는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수단에 불과하죠. 그러면 만약에 예전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지 않고 한 20, 30%만 대학을 가고 70, 80%는 대학을 안 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 영어는 어떨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필수 과목이어야 될까요? 선택 과목이 돼야 되죠, 그때는.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 때서 영어 필요한 건 대학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대학에를 가죠. 대학에를. 모두가 다 대학에를 가는데 영어가 이제 뭐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되는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대학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원서를 특히 대부분 영어 원서를 봐야죠. 학문도 지금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읽을 수 없으면 공부를 못 하죠. 대학 가서. 근데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대학을 간다라는 조건을 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영어 원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죠, 지금. 학교 교육에서 영어가 필요한 건. 그렇죠. 그러면 현실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기업이 영어 잘하는 사람 뽑으려면 뭐 영어학과나 영문학과 학생들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에서 대학 수업에서 물론 이제 영어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태반이 일본어 그 교재입니다. 태반이 거의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그 뭐 미국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최고로 발달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 나름대로 그런 발달된 학문을 받아들이면서도 다 일본어로 체계화돼 있어요. 또 일본 사람들,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각 학문 분야별로 일본어로 개념 정리나 이론화들이 다 소화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굳이 영어를 몰라도 일본어로 된 책만 봐도 충분히 대학 교육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도 만약에 대학에서 한국말로 잘 정리되고 체계화된 그런 선진 그 학문적인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교과서들이나 그 교재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대학에서도 굳이 영어를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내가 정말로 그 학문을 평생의 업으로서 직업으로 선택해서 학자가 되겠다라든지 뭐가 되겠다라든지 하는 사람이라면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뭐 프랑스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뭐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학문적인 이론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국말로 체계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 그 대학의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막 새로운 용어들 있잖아요. 학술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일본어로 이렇게 그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들이 이 단어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한다. 라고 딱 정해요. 학회 같은 데서. 정해가지고 딱 정해지면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을 해 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한다? 천만에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일본에 갔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라든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본말이든 영어든 설명이 안 돼요. 머리가 하얘져요. 머릿속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우리 발제하신 분이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셔서 자식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웃었어요. 보통은 자제분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응급결에 당황해서 이게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뭐 대학에서나 또 사회적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수출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어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무슨 식민지 일제시대 식민지의 뭐라 할까요?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자체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대학 나온 사람 다 엉터리예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대학 나온 사람 다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꽝이잖아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권력을 잡고 있어서 이제 유감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그래도 뭐 엉터리는 뭐네 해도 다들 뭐라 할까요? 분야별로 그래도 한국말로 이른바 대학 가도 무슨 교과서 같은 것들은 다 있죠. 그렇죠?
한국말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대학 수업에서 무슨 영어 원서 보고 수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학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원도. 개별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가 된다든지 무슨 그쪽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원서를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면 그만이죠. 그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한 전체적으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700만 명이 모두 다 그 12년 동안 또는 대학 4년 붙여서 16년 동안 영어를 해가지고 실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거의 써보지 못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도대체 그 시간 그 영어를 위해서 낭비한 시간이 뭐 실제로 영어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왜 영어를 기준으로 채용을 하냐 이겁니다. 자기 회사에 필요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면 되지. 아마 세계에서도 영어, 기업에서 채용 선발할 때 영어 기준으로 채용한 나라는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들어봤어요. 영어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어 노래 부르는 세대가 이 윗세대들이에요. 왜냐면 그걸로 그 당시에는 영어 조금만 말해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출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윗세대들 머릿속에는 영어 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것하고 등식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영어 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뭐 학위받아고 뭐하고 해도 와서 실업자 하고 있잖아요. 실업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넘쳐나잖아요.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 글로벌화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그 서로 동등한 그 어깨를 이렇게 겨루는 그런 걸로 발전해 가려면 먼저 한국인의 사고와 한국인의 문화와 사고와 논리 체계를 형성하고 한국말로서 그런 것들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축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축적된 그 지식이나 자료들에 접근해서 그걸로써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통하게 하고 그 외에 정말로 특정한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특수한 어떤 그 교육이나 훈련을 쌓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사 시험도 영어로 뽑아놓고 회사 잘릴 때까지 한 번도 영어를 써먹어본 적이 없는 수두룩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런 거야?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하나의 그 틀이에요. 옛날에 만들어진 틀이에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 시험에서 이제 뽑기 위해서 영어를 이제 과목으로 넣어놨다. 좋습니다. 대학 시험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막상 대학 시험 끝나고 나면 대학 가서는 지금은 태반이 다 이제 한국말로 텍스트가 돼 있어요. 대학 가서도 이제 별로 수업이나 공부하는데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대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는 영어를 안 쓰는데 영어 공부는 직설나게 하죠. 왜 하죠? 취업 때문에. 이거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학에서 뭐 영어로 수업을 뭐 사실 그 제 조카가 이제 그 과기원을
다녔습니다. 과기원이면 이제 그런 데로 뭐 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모이는 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과기원이 영어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로 수업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전부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교수들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못 해요. 설명을 못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논쟁이 안 돼요. 논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가서 이제 한국말로 한다 이거예요. 수업 끝나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낭비예요. 수업 시간에 그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자기 입장이나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있어야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내가 내 생각한 바를 설명할, 표현을 해야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딱 멈춰버려요. 기능 정지가 돼버려요. 수업 딱 되면은 영어로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지금? 아까 똑같아요. 저기 무슨 말을 하지? 근데 놀랍게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끼리 하는 영어니까. 제삼 영어가 알아들은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도 별로 내용이 없고 듣는 사람도 내용이 없으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과기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이, 그것도 대학원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서 하는 수업이 그렇다 이겁니다. 석박사 과정에서 하는 수업이, 그러니까 정말로 학문적으로 성취가 일어나면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자기 뇌 속에서 또는 자기 언어로 이렇게 체화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가장 확실한 거, 효과적인 것은 그 나라 가서 한 1년, 2년 사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건 습관이거든요. 언어는. 말하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러나 공부하는 건 뭡니까? 지식 논리거든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생활 영어 습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 논리는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별개의 것이에요. 뭐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저도 반쪽 영어예요. 저도 좀 읽죠. 읽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영어 접하면 멍해요. 멍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이거 저는. 그런 기회도 없었다 이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은 지식 영어였죠. 논리적인, 특히 이제 경제에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그것만이셨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거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제가 정말로 그걸로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뭐 발전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제가 유학 가보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 했죠. 대학교 때도 일본어 했죠. 방학 때마다 했죠. 뭐 대학은 시험 본다고 그래서 또 뭐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대학원에서 했던 일본어 시험을 끊임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연수 횟수로 치면은 얼추 그냥 그것도 한 10년 돼, 일본어를 한 것도.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한 몇 달 동안 일본어로 공부해가지고 일본어를 시험 보고 딱 난 그 다음날 다 잊어먹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다음에 또 시험 보려고 하면은 다시 옛날에 했던 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시 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에 딱 가니까 3달 하니까는 터지더라고요. 일본은 또 한국어가 비슷해가지고 영어는 다르니까 한 1년 정도 가서 있으면 그래도 얼추 조금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한국 사람이지 어째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 와서 서투른 한국어 하면 알아듣고 이해해 주잖아요. 똑같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뭐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영어 교육 한다고 그래서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 성과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아까 말로서의 영어하고 지식으로서 영어는 다른 거고, 진짜로 자기 삶이나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지식으로서 영어죠. 전문적인 지식으로서의 영어죠. 그렇죠? 그 전문성이죠. 진짜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야, 지금은 하도 기러기 아빠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한다 이거예요. 요새 또 학교에서도 원어민이다 뭐다 이렇게 뭐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줄창 이렇게 영어만 하니까 요새 애들도 다 하잖아요. 한다 이거예요. 예. 네,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나라가 10년, 20년, 30년 내다봤을 때 뭔가 경쟁력이 있고 서로 어깨가 비슷비슷해야 상대방이 나를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지식이 발달해야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그냥 수로 치면은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결국에는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게 말하는 겁니까? 그건 진짜 70년대, 80년대 스타일이에요. 요즘 강남 스타일인가 뭔가 하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교육에서 또는 대학 교육에서 영어를 필수로 해야 되는, 또는 기업 채용에서 영어를 필수로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엄청나게 약화됐어요. 필요한 사람만 하고 필요한 데만 그 기준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 되는 초중고등 학생들 모두 다 영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학에서 선발을 한다? 근데 굳이 대학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학자를 뽑는 것,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 정말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학자가 되겠다, 전문가 되겠다 한 사람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면 되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초중등학교 한 12년 동안 했던 것을 몽땅 그려서 하면은 1년이면 다 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대학 4년 동안에 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한 2달이면 다 해버려요. 그 정도면. 2달이면 다 해버려요. 근데 너무나 그 영어로 인해서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 나라는 학부모들대로 스트레스, 나라는 나라대로 스트레스, 경제는 경제대로 뭐 사교육비는 뭐네 하고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나오는 그 성과물은 거의 미미하고, 굳이 강요를 안 해도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계층화를 짓는데 아까는 이제 뭐 그 일부 대기업의 특수한 어떤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계층화를 짓는데
영어가 그 계층화의 기준이 된다라는 건 좀 넌센스죠. 저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경우로만 적어도 다른 선진국가에서 영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렇게 그 판단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면 손해는 할 거 없죠.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낭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게 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선택을 할 건지 필수로 할 건지를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 대학은 이제 알아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성인이니까 20살 넘어가면 성인이니까 굳이 대학에서 영어를 뭐 선택해라 뭐 필수해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각자가 자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좀 현실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게 무슨 영어 못해가지고 영업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지금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굳이. 정말로 기업이 필요한 건 자기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죠. 전문적인 역량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이죠. 거기서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영어 조금 한 사람 데려다가 한두 사람 데려다가 그걸 팔면 그만이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까지 영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그 선발하는 기준을 영어로서 뽑는다고 뭐 음악이나 미술대학도 다 그렇게 하지. 그런 기준이라면 체육도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국제 시합 가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선수들하고 하는데 왜 영어를 못해요? 말이 안 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을 보면 그건 이제 음악 미술 쪽도 영어가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근데 체육은 확실하죠. 체육은 정말로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영어 못해도 선발해서 그래서 성적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선수가 이제 스스로 조금 영어를 좀 한다든지 외국어를 해서 하면은 더 금상첨화죠. 근데 우수한 그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못한다고 해서 빼버리고 영어 한 사람을 선수로 뽑아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꼴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이 지금. 진짜 그 우수한 사람들은 제껴놓고 영어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나라 전체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새는 좀 편해졌어요. 제가 독일어 못하고 프랑스어 못하고 뭐 이탈리아어 못하고 뭐 스페인어 못해도 뭐 구글이나 이런 번역기들이 있어가지고 얼추 그다음에 다 영어로 바꿔줘요. 근데 영어로는 또 상당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어를 안 하고 영어로 번역시켜 놓으면 다 알아요. 그것들이 이제 뭐 아까 뭐 음성 이야기도 나오시고 동시 통역도 나오고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그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막말로 만약에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때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뭐 영어 막 닥달하고 뭐하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 발전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논리 체계로서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이제 그런 대선 후보들한테 교육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대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또 연말에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발표됐었죠. 근데 한국은 뭐 세계 15위 뭐 경제 대국이는 어쩌네 막 양적으로 이렇게 커졌다고 떠들어대죠. 뭐 그 정도면은 적어도 학문적으로 노벨상 뭐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못 받고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뭐 한 두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종자가 안 좋아서 유전학적으로 종자가 안 좋아서 학문적인 역량이나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이제 기대를 말아야죠. 근데 그 종자가 안 좋다라고 하면 문제 심각합니다. 대학이 경쟁력이 없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종자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아시아 종자들이고 뭐 비슷비슷하고 한데 특히 일본하고는 뭐 이렇게 거의 태반이 지금 한반도를 거쳐서 간 종자들인데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씨앗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못 받냐 이겁니다. 못 받은 이유는 뭔가 대학에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학의 그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치지 않고서는 노벨상을 못 받는다. 근데 놀랍게도 노벨상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한국말로는 굉장히 그 뛰어난 이론들을 많이 내놨는데 영어가 짧아서 학술지를 못 낸다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만약에 한국말로 그런 엄청난 그 획기적인 이론이나 그 논문 발표하시면 제 돈 들여서라도 제가 번역해서 학술지 띄워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새 요새 뭐 석박사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다 영어로 그 논문 쓸 줄 압니다. 그럴 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문제는 대학을 이렇게 뭔가 제대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지식 기반이나 체계를 이렇게 갖출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학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문제 심각합니다, 이건. 그냥 노벨상을 못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워요. 똑같아요. 씨앗이 나쁘다는 경우나 이렇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연구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축적이 안 이루어지면 똑같아요, 결과는.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또는 독일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비하면은 뭐 다소 뭐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굉장한 학문적인 축적과 기반들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영어로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독일어로 만들어져 있고 프랑스어로 축적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도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외국 학위자들을 채용을 하죠. 국내 학위자들은 채용을 안 해요. 왜 채용을 안 할까요? 이유는 뻔하죠.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과정을 만들어 놨지만 그 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그 지도하는 그 교수가 자기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학위는 주지만 얘는 내가 교수로 뽑기 어렵다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절대 학문의 축적이 한국적인 그
지식 학문도 문화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어떤 그 한국적인 문화 논리와 사고 체계 속에서 한국의 어떤 그 지식 체계가 학문적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노벨상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처음에는 다소 조금 떨어지고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그 학위를 받고 연구한 사람들을 자꾸 교수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족하면 뭐 2년이나 3년이나 뭐 1년 정도라도 좋고, 뭐 이렇게 포스트 닥터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서 좀 더 배워오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말로 저도 일본에서 장학금 안 줬으면은 유학 못 갔죠. 그러면 아까운 인재 하나 썩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각 분야별로 정말로 한국어로 된 학문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모두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밥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특히 현 정권 들어와서 뭐 어린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영어 뭐 어렵게 은혜 뭐나 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아주 그 극단적인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 영어 교육,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고, 평생 써먹지도 않을 것에 돈을 막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과 또 자기 스스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또는 기존의 정치권 대선 후보들도 다시 한번, 또는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영어 교육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